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형자 35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앞 시간 수업 문제 풀어볼까요? 뭡니까? 땅 위에 화살이 이르렀다 이르지. 그 다음에 별이 뜰 때 기저귀가 입을 벌린다 해서 별진 대신. 다음에 위패를 모시는 데서 하나님의 조상을 지내는 위패에서 또 차자로 가차되었다. 그 다음에 지붕에 창문 틈으로 연기가 나가고 또 햇살이 들어오게 했는 데서 나온 창. 그 다음에 창고의 덮개, 중간에는 문짝, 밑에는 출입구를 뜻해서 나온 창고창. 여기서 이를지와 별진 대신, 이거는 부수자이죠. 자, 그럼 오늘 진도 나가 볼까요? 책은 뭡니까? 옛날에 책은 대나무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대나무로 줄을 엮어놨죠. 그러니까 책이 뭡니까? 대나무를 엮은 두루마리죠. 이 소전의 자형을 건문 보면 뭡니까? 책의 두루마리죠. 예, 세로줄은 죽간이고 가로줄은 줄로 엮어 놓은 거죠. 예, 대나무 죽 할 때 뭐라 했어요? 대나무는 책 만드는 그 도구로 쓰이고 또 악기로도 쓰이고 또 뭡니까? 강한 정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죽간을 사용해서 만든 게 책이랍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책으로 쓰이게 됐다. 예. 그 건문과 소전의 자형은 전형적인 책의 모양인데 지금에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책은 옛날에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예. 다음 내천. 내천은 자형을 보면 뭔가 내가 흐르는 모습이죠. 갑골문의 자형은 언덕 위에서 내가 밑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나중에 내라는 뜻으로 파생되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내천자가 부수자죠. 옆에 내천자가 하나 더 있죠. 이건 옛날 어른들은 이건 개미 허리라 했는데, 중간이 가늘다고 개미 허리 같이 개미 허리라 했는데 이 개미 허리가 아니고 내천자입니다. 이걸 개미 허리라 하면은 다른 글자가 모였을 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내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수자죠. 중국에서도 찬이죠. 내천자입니다. 내천. 다음 샘천. 갑골문의 자형은 뭡니까? 샘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샘물이죠. 샘물의 모습을 보던 자입니다. 그래서 갑골문, 건문, 소전에 와서도 샘천의 모습이 그대로인데 소전에 와서는 해서에 와서는 물수가 위에 흰백이니까 가장 깨끗한 물이겠죠. 그래서 샘천으로 된 글자입니다. 부수자는 물수 부수죠. 샘천. 다음 가을추. 가을추는 벼화 부수입니다. 자, 지금 소전의 글자를 보면은 벼화와 불화가 위치가 바뀌어 돼 있죠.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도 당황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을초는 말이죠. 갑골문과 건문의 글자를 보면 귀뚜라미 모양입니다. 귀뚜라미 언제 옵니까? 가을에 울죠. 이 글자 뒤에 왜 불화가 들어갔느냐? 이 귀뚜라미가 나중에 뭡니까? 메뚜기로 보여서, 메뚜기는 곡식을 해치죠. 메뚜기를 불러 태우는 모습입니다. 메뚜기를 글자로 쓰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메뚜기가 벼화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뭘 하느냐? 메뚜기를 태우는 것이다. 메뚜기를 태울 때 뭡니까? 가을이니까 벼를 수확한다. 그래서 가을을 뜻하게 된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을추의 벼화는, 부수자는 벼화 부수지만은 원래는 앞에가 메뚜기를 불러 태우는 모습을 본뜬 자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추하죠. 추 중국어 발음으로. 다음 소축. 축 기억받침인데 추 기억받침 없죠. 중국어 발음에 입성이 없다 했죠. 소축. 갑골문의 자형은 뭡니까? 손톱이죠. 손톱 위에 손톱을 날카로운 모습이죠. 이게 손톱인데 나중에서는 이게 두 번째 지지,
자축할 때 두 번째 지지도 되고 또 소의 뜻도 가지게 되었다 이죠. 예. 원래 손톱에서 소축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예. 다음 자 볼까요? 예, 벌써 복습이네요. 뭡니까? 죽간. 예, 대나무로 노트를 만들어서 그 끈으로 연결해는 책의 모양을 본뜬 자. 책의 모양을 본뜬 자. 그죠? 예. 이거는 위에 부수는 멀경 부수죠. 멀경 위에가. 예. 그러니까 이 멀경하고는 뭐 좀 관련이 없죠. 그냥 그 부수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고. 예. 책상. 우리가 사용하는 책을 놓는 책을 놓고 공부하는 그 책상이죠. 예. 공책. 공책은 안에가 비어 있는 거죠. 노트가 이제 쓸 공간이 있는 거죠. 예. 책방. 예. 책을 넣어놓는 방이 책방이죠. 별책. 책을 만들고 별도로 하나의 책을 부수적으로 만든 것을 별책이라 하죠. 울장책은 재밌죠. 나무로 지금 뭡니까? 책 끝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울장책. 깎을산. 옆에 뭐가 들어갔어요? 칼도. 뭐를 깎습니까? 예, 글의 내용을 산정하는 거죠. 글을.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책들을 공자가 정리를 해가지고 틀린 부분을 바로잡고 하는 걸 이 산이라 하죠. 산호산은 구슬 옥부수죠. 그죠? 이것은 책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예. 다음 내천. 내가 흐르는 모양을 본뜬 자라 했죠. 예. 내천은 두 가지 부수자고 두 가지 글자가 있다. 개미 허리가 아니고 내천의 모습을 내의 흐르는 모습을 본뜬 자다. 대천. 아주 내가 큰 거죠. 인천. 뭐 지금 경기도에 있는 인천이죠. 예. 내인데 어질인자를 썼네요. 그죠? 예. 살기 좋은 말이겠죠. 산천초목. 산, 내, 풀, 나무. 그죠? 전체를 아우르는 때 산천초목이라 하죠. 예. 순할순. 순할순자는 머리혈의 내천이죠. 니은 받침 똑같은 발음이죠. 순행할 순. 예, 이게 내천입니다. 내천에다가 시험시험 갈차게 있으니까 옛날에 순행은 뭡니까? 뇌를 따라 돌아다니는 거죠. 길들일 순. 뭐를 길들였어요? 말을 길들이겠죠. 팔찌천. 뭡니까? 새로 된 금팔찌겠죠. 가르칠 훈. 훈장은 뭡니까? 말을 무르듯이 잘하는 분이죠. 이것은 내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지만은 또 회의의 뜻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다음 샘천. 세모의 모양을 본뜬 자다. 원천. 세모의 근원이죠. 처음부터 흐르는 그 원천이죠. 처음부터 샘이 발원되는 곳, 그게 원천이죠. 온천은 뭡니까? 따뜻한 샘이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 천석고황. 천석고황. 천석은 뭡니까? 샘과 돌이기 때문에 자연을 뜻하죠. 자연에 미친 사람을 고황이랍니다. 고황은 뭐냐? 이게 명치고 명치황자입니다. 명치에 있는 것은 요 쇠가슴에 있는 것은 치료하기 어렵죠. 이걸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가지고 고황지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불가능하다는 할 때 고황이라 합니다. 천석고황은 뭡니까? 자연에 빠져가지고 치료 불가능하다. 저 사람은 밥만 먹으면 산에 간다. 예? 천석고황이죠. 줄선. 이것도 실사가 있죠. 실이 샘으로 흐르듯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샘선. 요거는 고기육부수죠. 뭐 갑삼선 할 때 쓰겠죠. 샘천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이다.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예천군이 단술리의 샘천자죠. 그럼 예천이 물 좋은 곳이죠. 그런데 예천군에는 10개 면이 있는데 그 중에 감천면이 있습니다. 감천면은 뭡니까? 샘이 달아요. 샘 물맛이. 그죠? 이것도 단술리에다가 또 단샘이라. 근데 그 감천면에는 또 천향리가 있습니다. 그럼 뭐 샘의 향이 난다. 참 대단한 말이겠죠. 여기에 온천이 생겼습니다. 유황온천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퀴즈 문제에 자주 나오는 석송령이 있죠. 소나무가 세금 내는 소나무.
소나무 그늘이 300평이 되는 소나무 옆으로만 뻗어가지고 아주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는 소나무로 퀴즈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천향리에 있습니다. 예. 다음 가을추. 가을추는 위치가 바뀌어도 가을추다. 그렇죠? 가을추는 벼하는 메뚜기 모양을 뻗던 자다. 귀뚜라미에서 메뚜기를 바뀌었다. 그렇죠? 메뚜기는 곡식을 해주기 때문에 불로 태웠다. 그 태우는 시기가 가을이었다. 추수. 예. 수확을 거두는 거죠. 추석. 추석을 왜 저녁석을 했을까요? 예. 추석이 언제입니까? 8월 대보름이죠. 대보름. 그래서 저녁석을 넣는 것 같아요. 그죠? 일일여 삼추. 하루가 삼추 같다. 두 가지 해석이 있죠. 가을이 세 번이니까 가을 석 달을 있으니까 하루가 90일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추나 추동이 1년에 한 번 오잖아요. 그죠? 하루가 3년 같다. 이게 더 실감이 나겠죠. 하루가 3년 같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하루 3년 같이 기다렸다. 예? 일일여 삼추. 예. 하루가 3년 같다. 예. 그 다음 건심수. 건심수는 이것도 재밌죠. 가을추 밑에 마음심이죠. 예. 봄추는 말이죠. 희망이잖아요. 봄추 밑에 마음심하면 꿈틀거릴 춘입니다. 그러나 가을은 뭡니까? 겨울을 앞두고 있는 거죠. 겨울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간으로 말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추 밑에 마음심은 근심수자입니다. 예. 개오동나무 추. 예. 개오동나무까지 모르지만은 예. 개오동나무까지 모르지만은 나무까지는 알 수 있겠죠. 예. 개오동나무 추. 그 다음에 미꾸라지 추. 미꾸라지 추. 야, 이 글자 참 어렵지만은 재밌습니다. 고기에다가 가을추가 들어가서 추자 들어가는 고기가 뭐냐? 미꾸라지죠. 미꾸라지는 언제 먹느냐? 가을에 먹어야 된다까지 써놨죠. 가을에 먹어야 맛있다는 까지 써놨죠. 미꾸라지 추. 이거는 추에서 빌린 형성자이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예. 다음 소축. 소축은 뭐라 했어요? 손톱 모양을 번든 자다. 이게 나중에 두 번째 지지인 소의 뜻을 가지게 됐다. 축생. 축년에 소띠에 태어난 사람이 축생이라죠. 개축일기. 개축일기라는 것은 개축년에 썼는 일기죠. 이거는 조선 중기 작자미상의 기사문입니다. 그 임목 대비 폐비 사건이 시작됐던 것을 기점으로 궁중의 그 비사를 적은 내용입니다. 개축일기. 부끄러울 수. 부끄러울 수는 소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예,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수업이 끝났네요. 무슨 자입니까? 대나무로 연결해서 책을 만든 책. 내의 흐르는 모습을 본뜬 내천. 그 다음에 샘의 모습을 본뜬 샘천. 가을에 메뚜기를 태우는 모습에서 가을추. 그 다음에 손톱 모양에서 나온 가차된 소축. 네 천자는 부숫자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